20장 조조에게 항복하는 관우. 조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향하는 그 시각 유비와 장비는 소패성을, 송건은 서주성을, 관우는 합의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유비는 조조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원소에게 편지를 써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마침 원소가 가장 아끼던 원소의 막내 아들이 아파 마음이 뒤숭숭했던 원소는 유비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원소의 거절을 들은 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유비는 모든 장수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의논했어요. 우리 힘만으로 조조의 20만 대군에 맞서 싸우기엔 무리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유비의 물음에 장비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나섰어요. 형님 걱정 마쇼. 조조의 군사들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쳐 있을 테니 쉴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소. 자신감 넘치는 장비의 말에 유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에게 말했어요. 지난번에는 꾀를 내어 유대를 산채로 잡아오더니 이번에도 훌륭한 작전을 생각했구나. 그렇게 유비는 장비의 말대로 조조의 진영을 기습 공격하기로 했어요. 한편 조조가 이끄는 20만 명의 대군은 소패성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나운 돌풍이 불더니 조조의 깃발이 부러져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전쟁을 앞두고 깃발이 부러지자 불안해진 조조가 자신의 책략가 순욱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격을 앞두고 깃발이 부러지니 혹시 우리가 싸움에서 패할 징조가 아니겠냐? 조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동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오늘 밤 유비가 기습 공격할 것 같으니 철저히 대비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유비와 장비는 몸이 날쌘 병사들을 이끌고 곧바로 조조의 진영으로 쳐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조조의 군사들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조의 속임수에 걸려들었음을 눈치챈 유비가 급히 말머리를 돌리며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적들이 우리의 공격을 눈치챈 것이 분명하다. 안 되겠다. 후퇴하라. 그때였어요. 막사 한가운데서 불길이 치솟더니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방에서 조조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비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었어요. 장류, 허저, 우금, 이전, 서화, 악진, 하우돈, 하우연 등 용맹한 조조의 부하 장수들이 사방팔방에서 유비와 장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장비는 장팔사모를 마구잡이로 휘둘렀지만 적의 수가 워낙 많아 버텨낼 수 없었어요. 장비가 외쳤어요. 나를 따라 후퇴하라. 장비는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적들을 밀어내고 닥치는 대로 베어내며 가까스로 적을 뚫어 도망쳤어요. 한참을 도망치던 장비가 문득 말을 멈추고
자신을 뒤쫓아온 군사들을 세어보니 고작 20명이었어요. 장비는 소패성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조조의 군사들에 의해 길이 막혀 그럴 수 없었어요. 게다가 하비성으로 향하는 길은 조조 군사들이 든 횃불에 대낮처럼 밝았어요. 결국 장비는 2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주의 망탕산으로 말을 달렸어요. 그 시각 유비는 쌍고검을 휘두르며 적들을 상대하다 하우돈에게 쫓겨 허겁지겁 소패성으로 되돌아갔어요. 하지만 소패성에는 조조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어요. 유비는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서주성으로 향했어요. 서주성에 다다른 유비는 성 꼭대기에서 펄럭이는 조조의 깃발을 보고는 두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어요. 유비는 조조의 20만 대군을 얕잡아 본 것을 후회했어요. 이럴 수가.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장비의 말만 믿고 조조 군대를 가볍게 본 내 잘못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 없었어요. 유비는 관우가 있는 하비성으로 향하려 했지만 사방에 깔린 조조의 군사들 때문에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 원소에게 가자. 그렇게 유비는 하북에 있는 원소에게로 달려갔어요. 따르는 병사 하나 없이 홀로 100km가 넘는 하북으로 도망친 유비는 웅덩이에서 물을 퍼 마시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어요. 그렇게 열흘을 달려 원소가 있는 하북 땅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어요. 유비는 원소에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는 예의를 갖추어 말했어요. 조조의 공격을 받아 가족들까지 적군에 두고 홀로 몸을 피했습니다. 장군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그 은혜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초라한 유비의 모습을 본 원소는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이전 일은 미안하오. 아들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무튼 이제는 안심하고 지내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도울 것이오. 유비는 따뜻한 원소의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보였어요. 소패성과 서주성을 차례로 점령한 조조는 자신의 책략가 순욱을 불러 하비성의 관우를 공격할 방법에 대해 물었어요. 나는 관우를 죽이고 싶지 않소. 관우는 용감하고 실력이 뛰어난 데다 지혜롭고 용맹하여 반드시 나의 부하로 만들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조조의 말을 들은 순욱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관우처럼 용맹과 학문을 갖춘 장수는 드물지요. 장군께서 관우를 부하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관우는 의형제를 맺은 유비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욱의 말에 조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때 조조와 순욱의 말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지난날 관우가 목숨을 살려준 장료였어요. 저는 이전에 관우를 만난 적이 있으니 제가 하비성으로 들어가 관우가 항복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장료의 말에 순욱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랬다간 자네 목숨마저 빼앗길 것이네. 장군, 관우를 항복시키려면 계책을 써야 합니다.
일단 소패성과 서주성에서 잡은 포로를 놓아주어 합의성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조조의 군사들은 형편없다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포로들의 말을 들은 관우가 우리를 얕잡아 봤을 때 관우의 약을 올려 관우를 합의성 밖으로 뛰쳐나오게 합니다. 그 후 우리 군사가 관우의 뒤를 막는다면 관우는 합의성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조가 무릎을 치며 반가워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반드시 관우를 사로잡아야 하네. 순욱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관우는 절대 포로가 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욱의 말에 장료가 나섰어요. 관우를 성 밖으로 끌어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소패성과 서주성에서 잡은 포로 수십 명을 합의성으로 보냈어요. 순욱의 계책은 순욱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었어요. 합의성에 도착한 포로들은 조조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였고 관우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옛 부하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합의성에 들어간 포로들은 순욱의 명령대로 조조의 군대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조조가 대군을 끌고 왔다더니 다 거짓이오. 게다가 조조의 병사들은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그들을 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오. 관우 또한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조조의 부하장수 하우돈이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합의성 앞으로 와 관우를 약올리기 시작했어요. 유비와 장비는 벌써 죽었는데 네 놈은 혼자만 살려고 성 안에 들어박혀 있구나. 같은 날 죽겠다 맹세했다더니 네 놈은 의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놈이구나. 하우돈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관우는 성문을 열고 쏜살같이 달려나왔어요. 하지만 하우돈은 관우에게 맞서 싸우기는커녕 약올리듯 싸우다가 도망치고 도망치다 싸우기를 반복했어요. 한참 동안 하우돈을 추격하던 관우는 합의성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어요. 관우는 정신을 차리고 군사를 거두어 합의성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관우를 둘러싸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조조의 군사가 관우의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났어요. 왼쪽에는 서왕이, 오른쪽에는 허저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 관우가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어요. 관우는 번쩍이는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길을 막은 군사들의 목을 베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길 옆에 숨어있던 조조의 군사들이 관우를 향해 활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휘둘러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막으며 서왕을 뒤쫓자 관우의 뒤에서 하우돈이 나타나 관우에게 덤벼들었어요. 서왕을 물리치면 허저가 달려들고 허저를 추격하면 하우돈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싸웠을까. 어느덧 해가 지고 컴컴한 밤이 되었지만 합의성으로 돌아갈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관우를 따르는 군사도 거의 죽어 수십 명만이 관우의 곁에 남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지친 관우는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을 이끌고 앞에 보이는 산으로 달아났어요. 관우의 뒤로 조조의 군사들이 몰려와 산 주위를 포위하니 어느덧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조조의 군사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관우의 눈에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하비성이 보였어요. 관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유비의 가족들이 하비성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관우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산 아래쪽에서 말을 탄 장수 한 명이 관우를 향해 터벅터벅 올라오고 있었어요. 장료였어요. 장료는 말에서 내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두고는 관우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장료가 관우를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어 말했어요. 장군을 구해드리러 왔습니다. 관우가 물었어요. 나를 도와 함께 싸우겠다는 것인가? 장료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지난날 장군께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지금 위기에 빠진 장군을 어찌 모르는 척하겠습니까? 장군, 우리 군사는 어젯밤 하비성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군사와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가족 또한 잘 돌봐주라는 조조 장군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유비와 장비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조차 없으니 이제 그만 저를 따라 산에서 내려가시지요. 장료의 말에 관우가 버럭 화를 냈어요. 네 놈이 수작을 부리는구나. 내 비록 궁지에 몰렸으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려가 조조에게 싸울 준비나 하라고 전하라. 관우의 말에 장료는 안타까운 듯 자신의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장군께서 싸우다 죽는다면 유비 장비와 같은 날에 죽기로 한 맹세는 어쩌시겠습니까? 또한 장군이 없다면 유비의 가족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유비 장비와 함께 나라를 구하기로 한 약속은 어찌 지키실 것입니까? 부디 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우가 말없이 입을 다문 채 먼 곳을 바라보자 장료가 또다시 관우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조조 장군께 의지하며 유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본 후 찾아가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한다면 유비의 가족들도 보호할 수 있고 유비 장비와 함께한 맹세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관우는 꿋꿋하게 선 채 장료의 말을 가만히 듣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좋소. 다만 조건이 있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3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조조 장군을 향해 내가 입은 갑옷을 벗겠소. 하지만 만약 조건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당장 산을 내려가 죽을 때까지 조조와 싸울 것이요. 첫째, 나는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요. 둘째, 유비 형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약속해 주시오. 셋째, 유비 형님이 살아계신 곳을 알게 되면 나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니 나를 붙잡지 않는다 약속해 주시오.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약속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요. 그대는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가 조조에게 내 말을 전하고 답을 받아오시오. 장녀는 그 길로 산에서 내려가 조조에게 관우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관우의 조건을 잠자코 듣고 있던 조조는 한참 동안 소리내어 껄껄 웃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이니 첫째 조건은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유비의 가족들에게 그 전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혀줄 것이니 두 번째 조건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은 곤란하다. 조조가 말을 마친 후 얼굴을 찌푸리자 장녀가 대꾸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관우를 장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관우에게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우해 준다면 관우의 마음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그제야 옅은 웃음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관우라 한들 재물을 넉넉히 주면 나를 따르겠지. 좋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들어준다고 전해라. 장녀는 곧장 산으로 올라가 관우에게 조조의 말을 전하니 관우는 그 즉시 산에서 내려가 조조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어요. 조조는 관우에게 성큼 다가와 관우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기뻐했어요. 나는 용맹한 그대를 사랑한 지 오래되었소. 이제 그대가 나에게 왔으니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요. 고맙소. 그날 밤 조조는 관우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다음 날 조조는 관우와 유비의 가족들과 함께 허창으로 떠났어요. 조조와 유비의 싸움은 조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고 유비, 관우, 장비는 뿔뿔이 흩어진 채 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어요.